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완화 기준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주에는 뚜렷한 경제 지표 발표가 중요하게 있지는 않는 만큼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독 좀 코스닥이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 상승 랠리 지속, 그리고 국내 시장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의 상승,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을 봤었을 때 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뭐 지금 음봉으로 전환됐고 또 살짝의 하락세, 약보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 또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2차 전지주들의 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한번 있었죠.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뭐 그때는 시장이 뭐 이런 기사 내용이라든지 공식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 공식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뭐 뉴스로는 20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도세 완화 30억에서 최대 50억까지 올리겠다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강한 뭐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특징적인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오늘 한 27% 정도 상승이고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15% 정도 상승입니다. 에코프로까지 넣으면은 한 7% 정도 상승인데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LS 머티리얼즈가 거의 9천억 정도 나왔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7,700억 그리고 에코프로가 3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도 2,600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지금 2,500억입니다. 거래 대금이. 대부분 종목을 지금 사고 팔고 있는 거는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에다가 지금 단타 물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뭐 그나마 좀 뭐 보유하신 분들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종목으로 지금 거래 시장 자금이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움직임, 또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뚜렷한 뭐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신규 성장주 중에서도 또 고점을 좀 계속 뚫어주고 있는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타 물량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타로만 시장이 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이런 시장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테마주들도 어느 정도 이 이슈라는 게 좀 새롭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좀 기존에 이제 상승했었던 고점을 좀 계속 뚫어주면서 고가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 일단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역시나 또 계속 고점 자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뚫지는 못했죠. 그래서 올해 안에 뭐 2,600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충분히 2,600선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올해 고점은 뭐 뚫지 못하더라도 2,60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딱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봤었던 이제 850선 자리를 오늘 안착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아직 이제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리가 이제 안착됐었을 때 이제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데, 뭐 일부의 종목, 특히 이제 2차전지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내 종목은 못 가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지나면 종목들도 키 맞추기가 좀 될 텐데, 오늘은 일단 수급상은 대부분 다 2차 전지로 몰렸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1.5% 정도 상승이긴 한데 하락 종목도 지금 570 종목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나서 시장이 좀 계속 이렇게 관망세를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일단 할 종목이 없으면 굳이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기다리시기보다는 일단 새로운 테마라든지 업종, 주도 업종이 생겨났을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주식만 100%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은 일단 갖고 계시되 너무 좀 정치 테마라든지 테마성으로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실적주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내년 1월 달 돼서 또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12월 말에 또 마이크론 시작 발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하면서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년작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20일 이후로 해서 양도세 완화 기준에 대한 그 법안이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주들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도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급등락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LS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티가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종목들은 이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이 단타 물량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슈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분석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수급 동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볼 텐데요. 해운주들 흐름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몇 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이 운임지수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판단 하에서 하반기부터 해서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직전에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좀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이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주들 흐름 짚어볼까요?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 시즌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요 지역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 지역에 지금 가뭄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 배들이 쉽게 좀 다닐 수 없다라는 점 그런 것도 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벌크성 운임지수 이런 것도 제가 칩을 해서 말씀 좀 드리지만 일단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무동량이 좀 늘어난다 이랬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돼요. 추세를 좀 보면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전쟁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이제 운임지수가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관련주로서는 흥하해운이 오늘 좀 강한 상승. 아침에 좀 갭으로 떴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볼 거면은 아예 그냥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눌림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21선 자리 정도에서 내려왔다. 2,200원에서 뭐 2,000원 정도 사이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으면은 한번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상승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좀 어정쩡합니다. 여기서 또 밀릴 자리도 있고요. 또 이제 고점을 뚫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차라리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시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오늘 고점 자리를 이렇게 윗꼬리 계속 달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 한 2,500원 선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큽니다. 오늘 뭐 해운주 전반적으로 다 시세 수급이 다 들어온 건 아니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전의 시세를 보시더라도 음봉이 갭으로 떠서 밀리면 계속 밀려요.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또 여기서도 갭으로 음봉 빠졌다가 쭉 밀렸죠.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아마 좀 며칠 또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돌아서는 시점. 그래서 제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운주 쪽을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지지했던 자리들 왔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최근 시장이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뚫어줬을 때 추세가 나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건 정치 테마주라든지 몇몇 테마들밖에 없어요. 신규 상장주 테마.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거의 갭 뜨면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상승률로 봐서는 HMM 이 종목도 오늘 6% 7% 정도 상승 나오는데 그렇게 뭐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7,000원대까지 저항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완전히 뚫어줘야지 시세 전환.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고점 따라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까 흥하해운은 저점에서 좀 반등한 게 있기 때문에 고점을 따라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HMM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는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리고 대한해운도 일단 고점 자리에서 좀 밀렸죠. 역시나 고점 자리에서 음봉을 확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눌림시 매수. 그러니까 패턴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는 돌파하는 구간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미 저항대 자리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종목들은 일단 눌림시 매수 관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이 심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항대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확인하시고 오히려 지지라인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그 지지라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해운주들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 눌림시 매수 관점, 타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볼 텐데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감도 좀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민자들을 어떻게 잘 들여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이민자 관련주들 흐름 짚어볼까요? 네, 이것도 지금 총선 관련해서 뭐 정치 관련주로 엮이겠죠. 정책 관련주로 엮이겠죠. 그래서 이민자 관련주 쪽이 일단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최근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쪽보다는 오히려 이민자 정책 관련주 쪽이 더 상승률이 좋은데 저출산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뭐 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실제로 이제 출산율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필요하고요. 예전에도 자금을 엄청 투입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돈은 돈대로 썼죠. 그래서 강하게 이제 확실하게 좀 뭐 근로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뭐 로봇도 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예, 저도 지금 밖에서 이제 좀 야외로 좀 다니다 보면은 이제 공장 지역 같은데 이제 줄 서서 이제 출근을 하시려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인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질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근데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제 오는 종목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뭐 일시적인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요 총선 기간에는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두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엑스페리스입니다. 엑스페리스가 지금 대장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21선 자리를 좀 잘 지지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일단 예전에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23년도에 급등을 한번 해서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테마성을 띠고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뭐 이런 재무적이라든지 뭐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 급등하게 되는 종목들은 일단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저점에서는 뭐 2배 이상 올라가긴 했어요. 3,000원대부터 지금 6,000원대까지 2배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더 갈 자리가 남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한 최소 직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들 봤었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매를 하실 때는 급등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저점에서 2배 이상 올라온 종목들은 뭐 당장 이렇게 고점에서 돌파 매매보다는 저점에서 눌림시 매수 관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일단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고점 자리에 7,000원 자리는 넘지 못했고요. 일단 총선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 자리는 올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또 기다리면은 저도 한 5,000원 정도 지금 21선 자리,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장대 음봉이 좀 빠져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좀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안 주고 그냥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아직 저는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안 보신다면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눌림시 매수 관점 괜찮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픈롤입니다. 오픈롤도 역시나 상승 시세가 지금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길게 끌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길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언제든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갭 뜨고 나서 지지하는 종목들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이제 갭 뜨고 나서 유지하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3,000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는데 이런 자리를 뚫어줄 때 이제 매수로 따라가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혹시나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갭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온다. 10,000원대 이탈해서 10,000원대에서 9,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하셨다가 뭐 한 번 더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일단 뭐 4월 정도 한번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뭐 그런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비중 자체를 많이 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이슈가 이제 끝나버리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뭐 내기 위해서 높은 비중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적은 비중으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내년 4월 총선까지 해서 이렇게 출산 관련된 정책들도 한 번씩 시세가 나와줄 수 있고 이외 종목들도 정책 관련주들은 흐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끼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래 노란 덧판 QR코드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이슈들은 이 양도세 완화 이슈로 인해서 가장 수혜받을 업종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짚어볼까요? 네, 지금 양도세 완화가 된 건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게, 대통령님이 뭐 좀 바로 얘기한 건 아니고, 청와대 쪽에 계신 관계자가 20일 이후에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또 사실 무근으로 나오진 않겠지라는, 뭐 지금 벌써 한번 예전에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제 도는 얘기로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때 이후로 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적 없다라고 해서 좀 밀렸다가 지금 주말 이후에 다시 또 기대감을 갖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그리고 아침에 나왔었던 뉴스는 20일 이후에 나온다. 이러면 거의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내용이. 근데 여기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도 실망 매물이 좀 크게 나올 거고 또 대통령이라든지 뭐 당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양도세 완화가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관련 이슈로는 뭐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이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 세력이 좀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공매도 그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물량이 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갔던 물량들에 대해서 뭐 쇼커버링 들어오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저도 일단은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 2차 전지 쪽은 개인분들이 또 많이 물려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올라오는 게 긍정적으로 좀 보여져요. 오늘 에코프로 버티가 지금 14%, 지금 에코프로는 9%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침에 올랐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확실히 좀 기대감을 갖고 이거 이제 확실히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점 60만 원대에서 반등대주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 버티도 지금 신고가 계속 뚫어주고 있는데 좀 다만 이렇게 좀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진다는 거.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LS 머티리얼즈나 지금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지금 자금이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따라가주는 모습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오후장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매번 노란톡방에서 아침마다 좀 브리핑을 해드리긴 하던데 최근에 이제 탄산리튬 가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오늘 리튬 가격, 리튬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좀 반등을 저점에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몽골과 같이, 이런, 광물 쪽에 대한 또, 업무 협약,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도 한번 좀,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같이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리뷰 종목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령하고 지금 YG엔터 두 종목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블랙핑크 재계약 이제 거의 뭐 개인별로도 거의 확정될 것이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고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도 뭐 지금 비보드 차트 좀 들어갔는데 뭐 아직까지 엔터주 쪽에 대한 뭐 우려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매출 뭐 우려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개인 간에 한번 재계약이 확정된다 이런 내용 나왔을 때 뭐 다시 급등 나와서 6만 원짜리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돼 이제 저점이거든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항대 자리 뚫어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보령도 제가 항암 치료 관련주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기대감을 좀 갖고는 볼 수 있어요. 아직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지지는 좀 가격적인 부분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가격대만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 찾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도세 완화 이슈로 움직임이 나와준 섹터 분석해봤고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도 리뷰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오후장 공략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 공략주들도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이 좀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네.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양전에 성공했네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전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이게 코스닥이 좀 안 가다가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 코스닥 굉장히 좀 강합니다.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코프로 라인들도 강하고요. 그리고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우선은 코스피가 좀 강한 시장이 좀 맞지만 원래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 양도세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조금 상쇄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주고 있지 않나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오늘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아침 나온 수량에서 더 크게 막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우선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마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좀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줄곧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황 분석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들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안정적인 시장 흐름, 양도세가 도울 시점입니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화를 한다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도세 완화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들이 결정될까요? 정부에서 이번 주 초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양도세 부분 수치상으로 10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더니 10억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번 주 초에 발표하는 상황으로는 30억에서 50억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줍니다. 근데 당연한 거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금융, 자산, 그러니까 전체 금융시장의 규모 자체가 점차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들의 양도세를 여기에 묶어두느냐는 거죠. 사실 이럴 거면은 법인들, 기관들도요, 네,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도 정부에서 발빠르게 좀 이번 주에 늦었지만 그래도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미리 11월에 대처를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 여야가 서로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이 대응 자체가 좀 많이 늦어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부분 좀 100억대까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10억은 무슨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이나 두산 로보틱스를 만약에 바닥에서 사버렸습니다. 그렇죠? 몇 억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금 가지고 3억 정도씩 5억 정도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2배, 3배 넘어가 버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번에 해소가 좀 되면서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고요. 양도세 부분 자체가 만약에 해소가 좀 되어버리면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이나 예를 들자면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급등, 기대감 때문에 같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좀 이게 요즘 보시면은 사람들이 좀 살만한 게 또 연말 들어서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대응을 더 많이 하려는 거예요. 또 연말에 특히나 법인도 그러하고 개인들도 그러하지만 사야 될,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들이 굉장히 좀 써야 될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 부분도 그렇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자금을 돌려막기도 하셔야 되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자금을 이래저래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맞춰놓고 다시 연초에 다시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또 15조 청약이 몰린 종목이 또 있는데 또 상장도 앞두고 있어서 또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아마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시장이 더욱더 연말 들어갈수록요, 좀 장기적인 트렌드보다는 단기로 든 종목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외인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 상황인데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상당히 많은 자금 들어와 줬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내내 상당히 많은 자금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좀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뭉텅이 자금을 매수 들어오고요.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매매 대응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판단은 수익 실현한, 그러니까 수익금을 매도한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거든요. 이 흐름을 연말 내년까지 계속 반복할 것 같으니까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강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몇 거래일 연속 상승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지난주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14만 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지만은 우선은 74,000원대 전고점 넘어갔다가 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다시 움직일 겁니다. 왜 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가냐? 당연히 HBM 쪽에 앞서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 업황 회복에 대한 이슈를 더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가지만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 거예요. 이 두 종목들 같이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또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유독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이유는 이 양도세 기준 완화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시장이 코스닥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수급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하나마이크론은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랠리를 달려왔었는데 그간의 흐름을 좀 본다면 한 달은 조정을 받고 한 달은 또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11월 달은 일단 조정을 좀 받아왔었는데 12월에 다시금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사실 하나마이크론 자체가 거래량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쁜 모습을 보여요. 지난 사실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9시에 진행하는 상담 방송에서도 하나마이크론 문의가 있어서 반등이 조만간 좀 나올 거다.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라 이 후공정 쪽도 그렇지만은 업황 회복에 따른 포인트가 굉장히 좀 강하고요. 실적이 약간 죽는 모습이지만 4분기나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실적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뀔 거예요. 실적 성장 자체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신다면은 차트의 추세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전체 추세에서도 약간의 조금 조정 흐름이 있긴 하지만서도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우상승하는 그림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의 상승 흐름은 우선은 괜찮으나 내일 시장이나 모레 시장에서 주가의 조정폭이 나온다면은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목하는 점은 이거예요. 주가가 방향성은 잡았습니다. 오늘 따라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고점 말고 그 전의 고점, 9월 고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자리 자체가 3만 원부터 형성이 돼서 약 일주일 정도, 많게는 밀렸다 올라온까지 감안한다면 2주가량 머물렀던 자리인데요. 꽤나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3만 원 이상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다시 위로 보자면 3만 2천 원대, 3천 원대 자리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를 과연 강하게 뚫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4분기부터 시작되고 내년 1, 2분기 때 시작되는 실적에 좀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을 감안한다면요. 주가는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여러 종목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들, 후공정 관련주들은요. 앞으로 계속 주가 방향성 자체가 괜찮을 거예요.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포트에 있으시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유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쪽 IT 제조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하나마이크론 여러분들께서 큰 상승을 지켜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짚어볼 텐데요. 삼성중공업이 사실은 하반기 들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3,8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판결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5%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이 이슈로 인한 하락분을 다시금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3,700억을 물어줘라 이렇게 배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제가 생긴 건 이거예요. 수리가 지연돼서 선박가치 하락이 좀 판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전부터 해서 이 조선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일손이 없다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 제조 공정 자체에 수많은 일손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반도체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많이 주니까 돈을.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땜질 하시는 분들 다 해서 그냥 다 평택으로 다 넘어갔다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일하면 3, 4천이면 되는데 저쪽에서 5, 6천만 원 주니까 당연히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돈을 월등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발생했는데 이 내용 뭡니까? 수리가 지연됐다. 그러니까 수리를 하려고 해도요. 일손이 부족한 거고 기일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를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일이 안타깝게도 삼성중공업 내에서 일시적으로 좀 터진 그런 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 자체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 조선업황 전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겠죠. 하지만 한동안의 조선주 업황 전체에서의 일손 부족 현상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안타깝게도 삼성중공업 자체가 이 일로 주가가 오늘 보면은 장중에 좀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 8.7%까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좀 돌려 세우면서 현재 마이너스 4%대 상황을 좀 유지합니다. 근데 조선 업황 자체가 이제 다시 개화기 쪽으로 가면서 올 초부터 해서 계속 상승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작년 타방송에서 일할 때도 앞으로 조선 업황 관련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보시고 장기 투자하셔라. 바닥 확인됐다라고 진짜 많이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선으로는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지만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가는 그림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주봉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실게요. 정말 힘든 시기,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보자면은 2000 언젠가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일까요? 그 전일까요?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주가, 업황 많이 밀렸어요. 밀렸었던 이유 잘 아시겠지만 뭐였나요? 중국의 저가 공세 나왔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거의 업황 자체가 거의 한 10년을 죽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라는 게 또 써보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배들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국내 조선업 쪽으로 해서 수주가 늘기 시작하는 현상 자체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그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요, 추세적으로는 계속 우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1년에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걱정보단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요. 차분히 지켜봐 주시고요.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노려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운과 선박주들 일단 바닥을 찍었다. 업황이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우상향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 당장의 판결 이슈가 있었지만 이 리스크도 금방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아마 가장 뜨거운 이슈로 좀 다뤄질 종목들은 이 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가 시장의 수급들을 다 가져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종목 모두 신규 상장주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제가 방송 끝나고 난 거의 시점부터 해서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큰 흐름이 나왔었고 에코프로머티가 금요일 날 20%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오늘도 올려치면서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S 머티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금요일 날도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플러스 마감을 하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는데 거의 뭐 개인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종목이 화려한 데뷔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슈를 굳이 잡자면은 뭐 딱히 그냥 뭐 만들어 보자면 양도세 부분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막 살만한 종목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서 LS 머트나 에코프로 머티 쪽 급등주가 나오고 그다음 다시 금요일날 상장하는 DS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해서 좋은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LS 머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주로 말씀을 드려봤었고 지난주 수요일 날 상장하기 전에는 시가로 화요일 날 시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흐름은 더 이어갈 것 같아요. 현재가 잠깐 보자면은 160만 주가량 현재 LS 머트에 쌓여 있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쉽게 꺾일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간부로 해서 상장 시가 대비 2배가 오늘부로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는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보시면 이 종목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바닥부터 해서요. 지금 뭐 거의 이제 5배 가려고 합니다. 아마 조금만 더 오르면은 5배까지 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거의 11월 말부터 12월 지난주 목요일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나 12월 4일, 그다음에 5일, 6일 같은 경우에 깨지면서 이거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돌려 세운 모습이거든요. 바람이 제대로 불었습니다. 쉽게 꺾일 가능성이 조금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돼버렸고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설마 이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텐베거의 종목이 될 가능성도 열려버린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걸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이고 과거치 이제 선배가 움직였었던 에코프로나 BM이 움직였었던 것처럼 그 흐름을 답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우선은 정리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이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도 한 3일 움직이고 조정 나다 다시 갔거든요. 근데 LS 머트는 이틀 움직이고 조정 나고 다시 가는 흐름이에요. 이게 오늘 움직이는 게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더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우선은 급한 매도 자제 역시나 하셔야 되고 물론 신규 접근은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보유자분들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희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분석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월요일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 배를 탄 것 같고요. 개인들은 또 이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건데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시장 자체 흐름에서도 상당히 조금 재밌는 모습인데요. 오늘 사실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도 플러스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1.7%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급등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라인과 LS 그러니까 머티리얼즈 이쪽 소재 쪽이 좀 이슈가 좀 되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의 흐름이 이게 재밌는 게 전고점 포인트였던 22년 초의 가격대 13만 원 초반대를 강하게 빠르게 돌파해주고 그다음 다시 이제 14만 원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15만 원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크게 가는 그림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종목 중에서 그래도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우존스의 차트를 그나마 좀 따라가는 답습하는 약간 좀 나스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다우존스는 아니고 나스닥 쪽이 더 가깝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3월은 좀 아니라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연준의 입장이나 뭐 기관들이나 기자들이 글을 적는 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다 싹 무시해 버리고요. 그냥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오히려 더 즐기셔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나스닥도 아마 조만간 그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승해 주면 자연스럽게 국내 IT 종목들도요.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외인과 기관들이 이제 샀다 팔았다 반복하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쭉 지난주 사주다가 오늘 매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수익 실현 물량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재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의 이 연말의 시장 자체는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시장이고요. 작년에 1월 시장이 급등이 좀 나왔었던 시장이었는데 올해 1월이죠. 죄송합니다. 시장이었는데 내년도도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 이런 시장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1월부터 시장이었는데 1월부터 12월 죽어있다가 1월부터 튀어 올라갔거든요. 12월이 죽었었어요, 작년은. 근데 올해는 12월 살고 있습니다. 이어가면서 이 그림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하면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림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트의 구조상으로도 보건데 바닥이 좀 확인되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 포착이 됐죠? 딱 들어오시죠? 라인상으로도. 이런 구조가 나올 경우에는 고점 라인 자체 또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요. 이 그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빠르면 연말까지 해서 2600, 2650도 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늦으면 연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전고점 라인인 얼마? 2650도, 50도 연초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림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 위로 그간에 밀렸었던 그림, 이 박스권 자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또 한 4, 5개월 되는데 여기 돌파하는 그림 보면서 3,000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되게 중요합니다. 연초까지 해서 우선은 2,600, 2,700 근처까지 가는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급하게 대응하실 부분은 아니다. 해서 산타랠리에 차분하게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 분석과 함께 SK 하이닉스 차트 흐름 짚어주셨고요. 지수 흐름들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오후장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안정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양도세가 도울 시점이다라는 점 짚어봤고요. 오늘 장 상승 섹터로 해운주들과 이민자 정책 관련주, 2차 전지주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후 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